음, 음, 하는 것을 유전합시다. 음, 음, 그리고 음, 음, 뭐예요? 그러니까, 얘는 되죠. 네. 그리고 사각형 법에 대해서는 설명하면 되죠. 사상강의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제 인생에서 그렇게 결정했어요. 아니, 근데 다시 사상 강의 안 해. 너무 불편해. 너무 불편해. 아, 우리가 지난주까지 링크드 리스트 했죠? 링크드 리스트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부터는 네 번째 주제, 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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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에 대해서. 일단 필기를 좀 한 다음에 내용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택에 대한 개요, 핵심적인 개요 사항을 칠판에 표현을 한 겁니다. 그죠? 스택. 스택은 선형 데이터 구조예요. 선형 데이터. 스택은 선형 데이터. 그래서 선형 데이터 구조. 선형 데이터 구조 중에서 뭐 배열을 이용한 거예요. 배열. 선형 데이터 구조의 특징은 뭐라 그랬습니까? 순서를 가지고 있고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저장되면서 순서를 가진 것. 그렇죠? 그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쪽 끝에서만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last in, first out. 우리가 다음 주에는 Q에 대해서 할 거예요. Q. Q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근데 Q는 피포 구조입니다. first in, first out. first, 먼저 입력된 것이 먼저 출력. 즉, 입력된 순서대로 차례대로 출력이 이루어져요. 먼저 입력된 게 먼저 출력돼요. 그죠? 하지만 스택은요, 나중에 입력된 것이 먼저 출력되는.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스프링이 돼 있어요. 스프링. 동전 케이스. 동전을 넣으면 맨 처음 들어간 게 맨 나중에 나오죠. 맨 나중에 들어간 게 먼저 출력되죠. 여러분들 그 군대 갔다 온 남학생들은 한참 케이스 있죠. 총알을 쭉 집어넣으면 마지막에 라스트에 입력된 것이 먼저 나가죠. 총알이. 처음에 입력된 것은 맨 나중에 나가죠. 이러한 구조가 뭐예요? 스택 구조입니다. 스택 구조. 스택 구조. 스택 구조. 그래서 라스트 인 퍼스트 아웃을 나중에 입력된 것이 먼저 출력되는 구조. 후입 선출. 이렇게 한국말로는 표현을 합니다. 나중에 입력된 것이 먼저 출력되는 후입 선출. 피포는 선입 선출 구조입니다. 나중에 Q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리고요. 추가하는 동작을 푸시 동작, 삭제하는 동작을 팝 동작.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푸시 팝 동작으로 스택에다가 데이터를 추가 삭제하는 거를 제가 그 자료 구조 강좌를 두 강좌거든요. 한 강좌는 그냥 완전히 교실에서, 한 강좌는 여러분들 화상에서 하는 건데, 한 강좌는 월, 화 수업이 있어서 오늘 일주일치가 이제 끝났는데, 마지막에 스택에 추가 삭제 알고리즘 했거든요. 그걸 알아서 해보라 그러니까 잘 못해. 여러분들은 제가 코딩을 다 해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또 바꿨어요. 그냥 내가 그냥 해보라고 과제로 내줬다가, 하여튼, 푸시하는 동작을 뭐라 그래? 추가하는 동작을 푸시 동작. 삭제, 출력. 그죠? 그러니까 추가가 뭐예요? 추가가 다른 말. 입력이죠, 입력. 같은 말이에요. 삭제, 출력 동작이죠. 출력 동작. 출력 동작을 팝 동작. 나중에 푸시 함수, 팝 함수 가지고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추가 삭제 시 탑이라는 변수를 사용해요. 탑이라는 변수. 그런데 이거를 저는 그냥 탑이라고 표현하지만 일부 한글판 책에서는요, 탑 포인터라고 표시를 하는 책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포인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포인터라고 하는 것은 포인터 앞에서 배웠죠? 링크드 리스트에서. 다음에 처리할 데이터의 주소를 가리키는 것을 포인터라고 그러죠. 근데 이거는 포인터가 아니라 데이터가 출력되는 곳의 위치를 그냥 나타나기 때문에 탑 포인터 이렇게 표현하는 책도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냥 탑이라고만 해갖고 사용하고요. 선형 리스트의 위치 표시입니다. 무슨 위치? 추가와 삭제가 되는 위치를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추가 삭제 위치. 자, 그리고 이거는 이 부분은요, 이용 분야입니다. 이용 분야. 어디서 이용되는? 프로그램에서 함수 호출할 때 제기 함수, 컴파일러에서 수식 계산, 포스트픽스 표현과 연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스택의 추가 삭제 알고리즘까지 제가 설명을 하면 스택에 대한 내용은 기본적인 것은 전부 다 설명된 것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아마 이 이용 분야 갖고 설명할 거예요. 내일은 스택의 추가 삭제 알고리즘 갖고 설명할 거고요. 제가 설명을 좀 빨리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되면 내일 수업은 자율학습으로 하고 여기까지 진도가 안 나가면 오늘 내일은 그냥 수업하고 하는 것으로 해볼게요. 여러분들 의견은 어때요? 여러분들 의견은? 어, 채팅창에 누가 의견을 좀 내볼래? 아무도 의견을 안 내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되면 여기까지가 오늘 월화 강의실에서 하는 강좌가 다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진도를 좀 빨리 나가갖고 여기까지 되면 내일 5교시는 뭐 한다? 자율학습. 여러분들 이때까지 한 거 그냥 복습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실에 갈수록 줄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 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교실에 와서 수업 듣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질문할 거 직접 질문할 수도 있고,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교실에 와서 질문을 좀 해주세요. 채팅창에서 하는 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결정했어요. 화상 강의는 이번 학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자. 다시는 안 한다, 이거. 왜냐하면 칠판, 예. 자, 그러면 이용 분야 갖고 설명을 좀 할게요. 이용 분야 가지고. 이제 이용 분야입니다. 우리가 네 번째 주제였죠. 이용 분야의 첫 번째. 이용 분야의 첫 번째. 함수 호출식. 함수 호출할 때 되게 사용된다. 예를 들어서, 이게 메인 함수입니다. 메인 함수. 메인 함수에서 쭉 수행되다가 A라는 함수를 호출했어. 이제 A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A 함수 쭉 수행하다가 B라는 함수를 호출했습니다. 여기 B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쭉 수행하다가 C라는 함수를 호출했습니다. 쭉 수행하다가 이제 C라는 함수가 있겠죠? 지금 쭉 수행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별도 함수 호출이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C의 함수에서는 함수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 이게 스택입니다. 스택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탑 포인트가 가르치고 있고, 그렇죠? 처음에 시작이지, 그렇죠? 그러면 쭉 수행을 했을 때 A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일로 가는데 A 함수 호출하게 되면 일로 가는데 여기 복귀 주소를 A라고 합시다. A. 그렇죠? B 함수 호출하게 되면 이거 호출하는데 갔다가 왔을 때 복귀 주소를 B라고 합시다. B. 갔다가 왔을 때 복귀 주소. C 함수 호출하게 되면 이렇게 가는데 이거 끝내고 왔을 때 복귀 주소를 C라고 합시다. C. 그래서 요 소문자로 쓴 A, B, C는 복귀 주소를 얘기합니다. 함수 호출 시 복귀 주소. 그죠? 함수 호출 시 복귀 주소. 함수가 종료되면 호출했던 함수로 복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복귀 주소 값을 A, B, C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 메인 함수가 쭉 수행하다가 A 함수 호출해요. 그럼 A 함수로 가기 전에 스택에다가 A를 저장합니다. 복귀 주소를 저장을 합니다. 주소를 저장합니다. 여기가 탑 위치 쪽에다가 바꿔서 썼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메인 함수 쭉 수행하다가 A 함수를 호출했어요. 가기 전에 스택에다가 뭐 이거 수행하고 갔다 올 복귀 주소를 저장하겠죠. 복귀 주소 저장하고 A 함수 가서 쭉 수행합니다. 쭉 수행하다가 B 함수를 만났어요. 그러면은 B 함수로 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스택에다가 이제 스택 상태가 어떻게 바뀌냐면 복귀 주소 B를 저장합니다. 그럼 A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겁니까? 탑 값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B 함수 가서 C 함수 만났어요. 그러면 C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 일로 가기 전에 복귀 주소 C를 어떻게 합니까? C, B, A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스택을 이용하는. 자 그리고 나서 C로 갔죠. 복귀 주소 C 저장하고 일로 갔죠. 쭉 수행합니다. 끝나면 일로 가죠. 뭐를 가지고 스택에 있는 이 복귀 주소를 가지고 C 부분을 찾아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스택의 값은 어떻게 돼요? 하게 되면 B, A 이렇게 남게 돼요. 그리고 여기 와서 쭉 수행하다가 끝나면 복귀 주소를 가지고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주소를 갖고 찾아가는 겁니다. 그럼 스택의 값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A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쭉 수행하고 끝나서 호출한 곳으로 가려면은 여기 주소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A 주소를 갖고 찾아가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A 주소 갖고 찾아간 다음에 이제 스택은 어떻게 돼요? 텅 비게 되죠. 그렇죠? 이와 같은 작동으로 뭐 함수 호출 시 정확하게 쓰면 뭐 이 주소를 저장하는데 사용된다. 이게 첫 번째 예제입니다. 함수 호출 시 복귀 주소를 저장하면 A가 되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A 호출하게 되면은 스택이 텅 빈 상태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까지 표현되나?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스택이 텅 빈 상태까지가 되겠죠. 그렇죠? 텅 빈 상태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용 분야의 예제입니다. 예제. 첫 번째 예제. 수식 계산. 이때는요, 두 개의 스택을 사용합니다. 두 개 있습니다. 한 개는요, 하나는 오퍼랜드, 하나는 오퍼레이터. 오퍼랜드 스택과 그죠? 오퍼레이터 스택을 사용을 합니다. 오퍼랜드 스택과 오퍼레이터 스택을 사용을 합니다. 그죠? 오퍼랜드는요, 변수입니다. 변수를 위한 스택. 그죠? 오퍼레이터는 뭐예요? 연산자입니다. 연산자. 예를 들면은요, A 플러스 B라고 하는 식이 있다면 A와 B는 뭐예요? A와 B는 변수죠, 변수. 얘는 연산의 대상. 이건 뭐예요? 플러스 기호는 뭐예요? 오퍼레이터. 이거는 연산자죠, 오퍼레이터. 그죠? 연산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뭐 이런 거. 그쵸? 그죠?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두 개의 스택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 곱하기 C 마이너스 D라는 식을 연산을 한다라고 해봅시다. 그죠? A 플러스 B 곱하기 C 마이너스 D 한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스택을 준비합니다. 준비. 하나는 변수 스택이고요. 변수 스택. 오퍼랜드 스택. 하나는 오퍼레이터. 연산자 스택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방향으로 가면서 차례대로 합니다. 그래서 변수 스택에 A가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연산자 스택에는 뭐가 들어올까요? 덧셈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B 만나겠죠. 그러면은 B가 들어오고 여기는 A가 들어올 겁니다. 그렇죠? 차례대로. 그렇죠? 스택이니까. 그 다음에 연산자 스택에는 이게 변수고요. 이게 연산자입니다. 그렇죠? 플러스가 있었는데 플러스가 있었는데 곱셈을 만났죠. A 들어왔고 플러스 들어왔고 B가 들어왔고 다시 변수 스택에 A가 있었는데 B가 이렇게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곱셈이 들어오려고 보니까 기존에 덧셈이 있죠. 기존에 덧셈이 있죠. 근데 곱셈은 덧셈보다 우선순위가 높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어온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현재 상태는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되면서 여기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스택의 상태가. 다시요. 변수 스택, 연산자 스택입니다. 변수 스택, 연산자 스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요, 뭐가 들어와요? C가 들어옵니다. C, B, A. 제일 윗부분 위치가 탑 위치예요. 네. 그 다음에 현재 연산자 스텝은 곱셈이 있는데, 그렇죠? 곱셈이 있습니다. 그러면 C까지 들어왔죠. 현재 뭐까지 들어왔어요? C까지 들어왔죠. 그 다음 마이너스를 보니까 연산자 스택에 있는 곱셈보다 마이너스는 우선순위가 낮죠. 그러니까 뭐를 해요? B 곱하기 C를 곱해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현재 이렇게 돼 있고요. C가 들어갔고요. 여기에는 곱셈하고 플러스가 있겠죠. 그런데 현재 C까지 들어온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그렇죠? 변수 스택, 연산자 스택. 자, 마이너스를 보니까 마이너스가 여기 연산자 스택에 들어와야 되는데 곱셈이 더 높잖아요. 현재 들어와 있는 곱셈이 더 높잖아요. 이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B와 C를 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B와 C를 연산해서 R1이라고 하고요. 그럼 이제 A밖에 안 남죠. 그리고 곱셈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플러스만 남습니다. 이와 같이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렇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상태는요. 역시 변수 스택, 연산자 스택입니다. 자, 현재 마이너스를 보니까 마이너스가 들어오려고 보니까 마이너스하고 플러스는 연산의 우선순위가 같죠. 그렇기 때문에 R1하고 A를 A에서 R1을 더해서 이거를 R2로 하고 플러스 사용됐으니까 여기가 비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비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변수 스택, 연산자 스택.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가 어떻게 돼? 현재 여기는 R2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덧셈 했으니까 비어있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들어와요? 아, R2가 있고, 아, 여기에 R2가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됩니까? 역시 변수 스택, 연산자 스택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에 B가 들어오고, 여기에 R2가 되고, 이제 마이너스가 있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변수 스택, 연산자 스택 하면서 이제는 뭐야? R2-B에서 R3가 되고 마이너스는 나가니까 없죠.
최종 결과 뭐가 되는 거예요? R3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두 번째, 이 첫 번째가 요거가 세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한 게 R1이 되는 거고요. 2가 R2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가 R3 연산이 되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연산의 우선순위에 맞춰서 수직 계산을 하고 있죠. 이럴 때 뭐 한다? 두 개의 스택을 사용해서 처리를 한다. 두 개의 스택, 두 개의 스택. 아시겠죠? 두 개의 스택. 이해가시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런 단계로 스택에 변수 스택, 연산자 스택, 변수 연산자, 연산자 스택이 변하면서 스택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이 수식 계산은 어디서 사용합니까? 컴파일러에서. 컴파일러. 연산식 수행할 때 내부적으로 스택이라는 구조를 사용해 갖고 수식 연산을 이와 같이 한다. 그죠? 네. 괄호가 생기면 괄호는 디폴트 옵션으로 스스로 판단을 해갖고 처리를 해요. 연산의 우선순위를 먼저 판단하니까 괄호 안에 있는 것을 우선하겠죠. 그래서 여는 괄호, 닫는 괄호 안에 있는 걸 먼저 하겠죠. 그렇죠? 그것도 프로그램상에 코딩이 되어 있겠죠. 괄호를 만나면 어떻게 처리해라.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스택의 이용 분야. 컴파일러에서 수식 계산할 때 두 개의 스택을 사용해갖고 변수, 연산자 스택 가지고 이와 같은 과정으로 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다. 제가 채팅창 지금 잠깐 본 거예요. 뭐 혹시 질문 들어온 게 없나 해가지고. 됐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제 설명할게요. 세 번째, 이용 분야. 이용 분야의 세 번째. 보통 파일로에서 처리를 합니다. 자, 제가, 제가 A 플러스 B라는 아주 간단한 수식이 있어요. 얘는요, 인픽스 법입니다. 뭐를? 연산자를 가운데 놨기 때문에 인픽스라고 그래요. 그러면 A, B 플러스 이렇게 놓는 거를요, 포스트 픽스라고 합니다. 연산자를 뒤에 놓습니다. 그러면 프리픽스도 있겠죠. 이건 뭡니까? 플러스 A, B가 되는 연산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 포스트 픽스 표현 방법을 컴파일러에서 수식 계산을 할 때 이용한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제가 예제를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똑같은 수식입니다. A 플러스 B 곱하기 C 마이너스 D 이런 수식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몇 번 수행돼요? 1번. 그 다음에 플러스 이게 된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등가니까 그쵸? 우선순위가 같으니까 왼쪽에서 오른쪽 진행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2번 수행되고요. 얘가 역시 3번 수행될 겁니다. 그러면 얘를 포스트 픽스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보세요. 첫 번째 동작. B, C 1번은 이게 포스트 픽스 표현한 거죠. 이게 된 걸 갖고 A하고 플러스 해주면 되겠죠. 이게 2번까지의 포스트 픽스죠. 그 다음에 3번은 어떻게 됩니까? 3번은 이거 한 거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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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를? 연산자.
뒤로 빼가면서.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포스트픽스로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질문 혹시 있어요? 여기 교실에서 지금 수업 듣는 학생들 질문 있으면 하고 이거 다 이해됐나요? 채팅창에 학생들도 표현 좀 해볼까요? 이해됐다고? 아무 표시 없으면 제가 그렇죠?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오케이. 아, D가 꼭 오른쪽에 붙어야 되나요? D가 오른쪽에 붙어야 되나요? 자, 이거 설명해 볼게요. 자, 처음에 요거를 BC, 이건 다 이해가 가시죠? 이거를 R1이라고 봐요. 그러면 이거는 A 플러스 R을 한 거죠. 이게 R 자체로 대치하게 되면 이거는 AR 플러스 한 거죠. 요게 여기에 대체되면 A, B, C 곱하기 플러스가 되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 자체를 R2로 보는 거예요. 이게 아까 R1이었고, 이게 R2였고, 이게 R3였잖아요. 그러면 R2 마이너스 D잖아요. 그러면 R2 D 마이너스가 되겠죠. R2가 이거니까 A, B, C 곱하기 플러스 뭐예요? D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죠? 그대로 이 순서대로 정상적인 수식 표현을 우리가 인픽스라고 하고요. 이거를 연산자를 뒤에 놓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BC 곱하기 제가 표현해 볼게요. 지금 채팅창에 나온 게 BC 곱하기 그 다음에 A 플러스 D 마이너스 이것도 되나요?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죠. 처음에 이 부분, 이 부분은 됐죠. 근데 A가 어디 있어요? 왼쪽에 있잖아요, 왼쪽에. 근데 왜 오른쪽에 갔다? 그러니까 A하고 이거하고 플러스 나야 돼. 이건 또 맞게 표현을 했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채팅창에 이해가 됐어요? 질문한 학생 채팅창에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포스트픽스 표현법은요. 이거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거 나올 수가 없어요. only 유일하게 그렇죠? 표현했을 때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써볼게요. 이거 포스트픽스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요. B, C 곱하기 A 플러스 그렇죠? 이거랑 D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포스트픽스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수식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느냐? 자, 방향은 이 방향이든 이 방향이든 상관없어요. 그죠? 자, 봅시다. 이 방향으로 간다라고 봅시다. 자, 그런데 포스트 픽스는요, 이건 잘 보면은 뭐예요? A가 뭐예요? 변수죠. B가 뭐예요? 변수죠. 플러스가 뭐예요? 연산자죠. 이쪽 진행할 때 변수, 변수, 연산. 이와 같이 포스트 픽스로 표현하고요. 변수, 변수, 연산자 아니죠. 그럼 그 다음 변수, 변수, 연산자. 요거 됐죠. 처음에 변수, 변수, 변수죠. 이게 아니니까 하나 진행해서 변수, 변수, 연산자 됐죠. 그러니까 이게 아론 연산이 되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가서. 변수, 변수, 연산자죠. R트가 되는 거예요. 변수, 변수, 연산자니까 최종 결과 RC. 이렇게 연산을 하는. 그럼 연산의 순서, 우선순위에 맞게 연산이 되죠. 포스트 픽스를 표현했을 때. 자, 이 방향으로 가볼까요? 이 방향으로. 어떻게 순서를 정해서 수행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결과는 똑같아요. 자,
변수, 변수, 연산자인데 이 방향으로 갈 때는 연산자, 변수, 변수죠. 끝에서부터 하니까. 자, 연산자, 변수, 변수 아니죠. 연산자 아니죠. 연산자, 변수 아니죠. 연산자, 변수, 변수. 이거에서 아론 넣죠. 다시 끝에서부터. 연산자, 변수, 연산자죠. 그 다음에 연산자 아니죠. 연산자, 변수, 변수. 알투하죠. 그리고 다시 끝에서부터 하면 연산자, 변수, 변수. 계산되죠.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무관하게. 그 다음부터는 방향만 지정해주면 연산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세 번째 예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예제 뭐 했어요? 함수 호출 시 스택을 사용한다. 그렇죠? 실제 C 언어에서 함수 호출 시 내부적으로 스택을 사용을 해요. 그렇죠? 스택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 컴파일러에서 수식 계산할 때 변수 연산자, 변수 스택, 연산자 스택을 둬서. 세 번째, 포스트 픽스를 해갖고 특정한 수식을 컴파일러가 포스트 픽스로 표시한 다음에 연산을 적용할 때 이와 같이 스택 구조를 사용해서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러면 네 번째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C. 복합명수 사용 시 대거리 이용 예제 네 번째 예제 C 언어에서 오토 변수. 자, 제가 물어볼까요? 수업 중복해서 듣는 학생 한 명 빼고 음, 현재 교실에서 오토 변수 써본 학생들 손 들고 손 안 들어요. 그러면 지금 봅시다. 아, 봅시다. 지금 140 몇 명이야? 8명 들어와 있는데 저 빼고 147명 들어와 있죠. 음. 오토 변수 지정해서 C 언어에서 사용해 본 학생들 손 들어보세요. 아, 채팅창에 표시. 자기는 오토 변수 써봤다. 아무도 없네. 아, C 뿔뿔에서 뭐 C나 C 뿔뿔 공용으로 사용하니까 한 명 있는데 자, C 언어에서 여러분들 아마 C 언어 배웠는데 거의 이 상세한 내용은 안 배웠을 거예요. 변수의 통용 범위를 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네 가지가 있어요. 오토 변수, 스태틱 변수, 스턴 변수, 텍스터 변수. 이 네 개를 다 사용해 본 학생 손 들어보세요. 현재 교실에서 수업 듣는 학생들 중. 아니면 채팅창에서도 여러분들 이 네 개의 변수를 구분해서 정확하게 사용해 본 학생들 있어요, 혹시? 얘는요, 스택을 사용합니다. 변수 사용 시 스택을 사용해서 변수 처리를 해. 얘는 뭐예요? 주기억 장소를 할당해서 사용합니다. 주기억 장소를 할당 사용합니다. 얘도 주기억 장소를 할당 사용합니다. 얘는 CPU 내 임시 기억 공간을 임시 CPU 내 기억 공간을 할당을 해줍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일단 우리 네 번째 예제가 뭐예요? 오토 변수죠. 우리가 사용할 때 인테저 i 이렇게 선언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요.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100% 오토 변수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얘는요. 오토 인테저 i인데 오토를 생략하고 쓴 거예요. 오토를 생략하고 쓴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변수 지정, 인테저, 예를 들어서 뭐 플로트, f, 뭐 캐릭터, c 뭐 이렇게 다 지정하는 거 있죠.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다 뭐예요? 스택을 사용. 스택을 사용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스태틱은요, 스태틱, 인테저 i 이렇게 반드시 붙여야지만 돼요, 이제. 이걸 안 붙이면 이게 없으면 뭐예요? 오토 변수가 돼버려요. 익스턴도요. 익스턴, 인테저, i 이렇게 해야지만 익스턴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스태틱 변수와 익스턴 변수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들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프로젝트 생성해 갖고 C 코드 하나 작성하죠. 프로그램 하나 작성하죠. 그렇죠? 작성할 거 아니에요. 확장자 C나 C++ 해갖고 작성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보통 파일 하나만 있죠. 그런데 우측에 솔루션 탐색기 있죠. 그렇죠? 솔루션 탐색기 가보면 파일 있죠. 그럼 소스 파일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파일 메뉴에서 소스 파일 위에 있는 그 파일 메뉴에서 마우스 오른쪽 새 파일 추가 하게 되면 하나의 프로젝트 내에 파일을 또 하나 추가해서 만들 수 있죠. 두 개의 파일에서 하나의 변수를 공용한다. 사용할 때. 익스턴이. 그러니까 파일 하나에서 사용하는 변수가 아니고요. 프로젝트 내에 파일을 여러 개 만들어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파일 내에 함수만 지정해 봤죠. 그렇죠? 그런데 파일 내 함수가 여러 개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죠? 자체 내에 별도의 파일에 있는 변수의 데이터를 공용 사용한다. 이게 익스턴 변수. 레스터 변수는 뭐예요? 주기억 장소. 스택도 주기억 장소 할당하는 건데 스택 구조로 이용하는 거예요. 스택 구조로. 이거는 어디다 할당해요? CPU네. 속도가 제일 빠르죠. 연산 속도를 빠르게 할 때. 예를 들어서 레지스터, 인테저, i 하게 되면 이 i라는 변수는 이제 어디에 주기억 공간이 아니라 CPU에 할당이 돼요. 그렇죠? 이런 구분을 가지고 사용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변수는 다 무슨 변수다? 오토 변수다. 그것만 알아두시고 이거는 뭘 사용한다? 스택을 사용합니다. 일단 개요만 설명드렸고요. 관심 있는 학생들은 찾아서 예제를 공부해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스태틱 변수는요. 예를 들어서 스태틱, 인테저, i 선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테저 메인 함수가 있어요. 메인 함수 쭉쭉쭉 시작해서 끝나고 또 여기 보이드 그냥 인수 없는 a 함수가 있어요. 쭉쭉쭉쭉 해서 함수 시작 종료 하게 되면 이 i는 메인 함수에서도 a 함수에서도 모두 적용이 돼요. 하지만 함수 내에서 인테저 j 선언한 경우 요거는 j라는 이 변수는 여기에만 적용되고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죠. 이 값이 영향을 미치려면 인수 조각고 썼었죠.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이 i라는 이 변수는 메인 함수에서도 a라는 함수에서도 모두 다 사용될 수가 있다. 선언된 이후에 있는 모든 함수 내에서 다 사용될 수 있는 변수로 지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반면에 익스터는 왜? 별도의 파일. 여러분들 솔루션 탐색기에서 소스 파일 있는 데 있잖아요.
그 윗부분 파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추가, 새 파일 추가 이러면 여러분들 처음 프로젝트 생성한 것처럼 파일 하나 새로 만들 수 있어요. 해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랬을 때 두 개의 파일 사이에서 변수를 공용 사용한다. 공용. 그렇죠? 컴파일해서 하게 되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음. 예제를 들어주고 싶은데 소프트웨어 공학 시간에서 예제 들어줄 거예요. 네. 이거는 그 설계 다루기에서 네. 결합도 이런 거 설명하면서 일단 참조해 갖고 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거에 대한 예제를 요거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를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C언어로 예를 들어봅시다. C언어니까 메인 함수 있어. 인테저 i는 14, j는 30 이렇게 있어. 그리고 여기서 출력합니다. printf i는 %b, j는 %b 계획 i, j. 직접 코딩해 보세요, 이거 여러분. 직접. 지금 화상 강의 듣는 학생들도 코딩 직접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브레이스 기호를 하나 더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테저 i는 27 이렇게 해줍니다. i는 27. 그리고 이 안에서 다시 printf i는 %d, j는 %d 계획 i, j 해줍니다. 그리고 닫아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리턴 제로, 인테저 함수 해갖고 메인 함수 끝내야겠죠? 그리고 메인 함수 열었던 거 닫아줍니다. 그러면 브레이스의 시작했고 이게 함수의 범위가 되죠. 그렇죠? 여기서 열고 닫고 열고 닫고 그렇죠? 열고 닫고 열고 닫고 그러면 i라는 스택, j라는 스택. 자, 변수, 오토 변수 쓰게 되면 오토 변수 사용 시 스택을 이용한다 그랬죠? i라는 하는 변수, j라는 변수, 변수 선언한 거에 대해서 모두 스택이 할당되는 거예요. C 언어에서. 내부적으로. 그러면서 여기서 들어오면 i는 뭐가 돼요? 14. j는 뭐가 돼요? j 스택에 31이 저장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출력하게 되면 i는 14, j는 얼마? 31을 출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들어오면 여기가 27, 여기가 14, 여기가 31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프린트F 하게 되면 i는 얼마 출력해요? i는 27, j는 얼마? 31 그대로. 왜? 스택의 맨 위에 있는 값. 이 부분이 현재 무슨 값이에요? 합값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여기 들어오면서 i는 27 하게 되면 i라는 스택에 이제 다시 얼마가? 27이 들어가고. 그렇죠? j는 31이 됩니다. 이걸 출력하고 빠져나오면 스택 값은 이제 어떻게 돼요? 14하고 3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메인 값을 종료하잖아요. 종료하면 스택은 모두 텅 빈 상태가 되는 거죠. 다 빠져나가니까 값이. 할당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값을 출력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됩니다. 해보세요. 결과 확인. 결과가 이와 같이 뭐 간단하죠?
메인 함수 빼면 하나, 둘, 베이스 빼면 셋, 넷, 리턴 제로 이런 거 한 네 줄이면 되는 건데 리턴 제로 이런 거 다 빼고 실제 코딩은 결과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죠. 이게 스택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예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토 변수 사용 시 뭐를 사용한다? 스택을 사용한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와 같은 거죠. 14, 31 여기 들어오면서 27에 들어오니까 27, 31 출력되는 거예요. 이거 빠져나가면서 스택 상태는 이제 어떻게 변해요? 이거 빠져나가면서 스택 상태는 14, 31 리턴 0하고 메인 함수 종료하게 되면은 스택은 텅 빈 상태. 알겠죠? 스택의 이용품. 어디에서 사용됩니다. 자, 화상 강의로 듣고 있는 학생들도 해보세요. 그리고 화상 강의 듣고 있는 학생들 중에 결과 나온 학생들은 채팅창에 결과 나왔습니다. 이렇게 표현 좀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파악이 되니까. 이거 뭐 간단한 거니까 결과 확인 채팅창에 표시해 주세요. 네, 한 명, 또, 두 명, 또. 교실에 있는 학생들은 지금 다 나왔어요? 거의 다 나왔어요. 7명 있는데. 네, 결과 나오죠? 네, 네, 그렇죠? 이게 C 언어에서 오토 변수 사용 시 스택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요거 됐으니까 다음 예제 설명드릴게요. 다음 예제. 자, 이용 분야의 마지막 예제입니다. 마지막. 첫 번째죠. 그죠? 출의 내한, 카운트 수행에 사용됩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자, 예를 하기 위해서 팩토리얼 구해줍니다. 0부터 0 팩토리얼부터 5 팩토리얼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이런 예제가 주어집니다. 이거. 제가 코딩을 하고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제가 강의실에서 할 때는 학생들한테 직접 코딩 해보라 그러고 시간을 주고 제가 설명을 해줬는데 여러분들은 일단 제가 코딩 해준 상태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0 팩토리얼은 얼마야? 1 팩토리얼은 얼마야? 2 팩토리얼은 얼마야? 3 팩토리얼은 얼마야? 그렇죠? 4 팩토리얼은 얼마야? 4 곱하기 3 곱하기 2, 1 하니까 24죠. 그러면 5 팩토리얼은 얼마야? 5, 4, 3, 2, 1. 곱한 거. 5, 4, 20, 2, 3은 60, 6, 2, 12, 120. 120 곱하기 1은 120. 이렇게 구하는 거죠. 이거를 출력하는 거. 이게 출력이에요. 0 팩토리얼부터 5 팩토리얼을 해갖고 이와 같은 출력 구하는 프로그램 작성하는 해보는 되죠. 팩토리얼. 그냥 F로 할게요. 팩토리얼. 되죠. 어, C. 그냥 이렇게 해봅시다. V 해봅시다. V. 그냥 V.
그리고 나서 인테저 메인 함수. 물론 이 위에 헤더 파일이 있어야죠. 인클루드 스탠다드 입출력.점 헤더 파일. 여러분들 지금 바로 코딩해 보세요. 바로 코딩해 보세요. 그러면 메인 함수에서 함수 선언을 이렇게 해주는 건 왜 그래요? 컴파일러한테 메인 함수 시작하기 전에 이런 함수를 사용한다 라고 미리 알려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 함수가 있어요? 인테저, 팩토리얼, 그냥 약자만 쓴 겁니다. 인테저 v 이렇게 있을 거고요. 메인 함수의 시작과 끝. 그러면 메인 함수는 종료하기 위해서 return 제로 이렇게 해줄 거고요. 자, 여기에서 0부터 5까지 5번 반복하니까 그냥 오토 변수로서 i 하면 되겠죠. 그리고 결과값을 받아서 출력해야 되니까 그거를 value 이렇게 i하고 value 해줍시다. 그리고 0부터 5까지 5번 수행하니까 for i는 0부터 i는 5보다 적을 때까지 그럼 0, 1, 2, 3, 4, 5 5까지 포함해야 되겠죠. 이거 어떻게 돼요? i는 6보다 적거나 하면 5까지 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i값 플러스 하고 브레이스 기호 묶어주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인테저 값은 리턴 값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팩토리얼 함수 호출하죠. v 값은 뭘 갖고 보내요? i 값 갖고 보내면 되겠죠. 그래서 value 값은 뭐 f에 i 값 갖고 보내면 처음에 뭘 갖고 가요? 0 값을 갖고 보내서 0에 대한 팩토리얼 갖고 하면 되겠죠. 갖고 와서 value가 값을 받으니까 여기서 printf 어떻게 출력해 주면 돼요? %d 팩토리얼은 %d 개행 콤마 i 콤마 value 이렇게 해주고 포문에 대한 닫는 가로 그리고 리턴 제로 끝. 메인 함수 끝. 자, 그러면 이 메인 함수 보면 i는 0이죠. 그렇죠? 처음에 i 값은 뭐 갖고 내려요? 0 팩토리얼 구하는 거 갖고 가서 저기서 계산해 갖고 그 값을 정수형으로 반환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가 있어요? 리턴 값이 있겠죠. 그렇죠? 리턴 값이 있겠죠. 그 값을 받아서 i는 0이죠, 처음에. 그렇죠? 0 팩토리얼 구한 밸류 값을 출력하고 계획하고 다시 올라가면 이제 i는 1, 2, 3, 4, 5죠. 0 팩토리얼부터. 그러니까 여기 V가 받는 값은 0, 1, 2, 3, 4, 5를 해서 0 팩토리얼, 1 팩토리얼, 2 팩토리얼, 3 팩토리얼, 4 팩토리얼, 5 팩토리얼 값을 구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0이면 뭐예요? 1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C가 0이면 1, 그렇지 않으면 사망연산자. 시연을. 아, 여기가 C가 아니라 V가 되겠죠. V가 맞죠. 그쵸? V가 여기. V 곱하기 F의 V 마이너스 1. 됐죠? 바로 갖고 끝. 그러니까 이 한 줄로 끝나는 거죠. 사망연산자 써가 V 받았죠. 0 받았죠. 0이면 어떻게 돼? 1 반환하는 거. 그렇지 않으면 V 받은 값 곱하기 V 마이너스 1. 처음에 1 팩토리얼 1 곱하기 1 해갖고 1 반환하겠죠. 그렇죠? 어. 자기 자신을 계속 구출하잖아. 여기서 계속 카운트하면서 호출하죠. 그렇죠? 그렇죠?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함수. 그걸 뭐라 그래? 리커시브 콜. 무슨 함수라 그래? 한국말로 표현하면 제기 함수. 리커시브. 그죠? 이거 수행하면 0 팩토리얼, 1 팩토리얼, 2 팩토리얼, 3 팩토리얼, 4 팩토리얼, 5 팩토리얼을 구산할 거예요. 여기서 0 팩토리얼 때는 한 번, 1 팩토리얼 때는 0인 값 곱한 게 1 곱하기 1 한 거 두 번 호출하겠죠. 2 팩토리얼 때는 2, 1, 0일 때 1인 값 세 번 하겠죠. 그렇죠? 3 팩토리얼일 때는 3, 2, 1 곱하는 거 하겠죠. 그렇죠? 어. 4 팩토리얼 때는 4, 3, 2, 1 곱하는 거 하겠죠. 카운트만큼. 자기 자신 계속 호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자, 결과 나온 사람. 교실 수업 듣는 학생들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여기 나왔고, 다 나왔어요. 자, 예. 자, 화상 강의 듣는 학생들도 결과 나온 학생들은 채팅창에 표시. 나왔죠? 그렇죠? 네, 결과 나왔고, 자, 나왔고, 한 두 명만 더 나오면 다음 넘어갈게요. 오케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0부터 5 팩토리얼을 구하는 프로그램 구한 겁니다. 0부터 5까지 수행하면서 i값 0 팩토리얼 f에 0 갖고 하죠. 0이면 1하고 끝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렇죠? 1 팩토리얼, 2 팩토리얼은 이 부분에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됐죠? 그렇죠? 재기함수 호출 시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여러분? 함수하죠, 함수. 그러면 여기서 함수 호출할 때 복귀 주소를 어디다 저장해요? 스택에다 해갖고 수행한 다음에 올 때 일로 와야 되죠. 밸류 값 받아야 되죠. 그 복귀 주소를 저장을 하는 것도 스택에 저장하지만 되게 함수 있죠, 함수. 여기서 자기 자신 호출하면서 그 카운트 수행하는 것도 뭘 사용한다? 스택을 사용해서 한다. 스택의 이용 분야입니다. 그쵸?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우고요. 아, 다음은 되게 시간이 모자랄 것 같기도 하고 추가 삭제 알고리즘 봅시다. 음, 음. 자, 스태틱. 왜 배웠습니까? 스태틱. 함수, 변수 통용법 배웠죠? 스태틱. 인테저. S에 네 개만 잡아봅시다. 스태틱. 인테저. 탑. 걔도 잡아봅시다. 스태틱. 인테저. N은 5 잡아봅시다. 자, 이렇게 잡으면 S. 그냥 스택을 줄여서 S라고 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스택을 위한 배열. 0, 1, 2, 3까지 잡히죠. 3. 그러니까 이거 4로 바꿔야 되겠죠? 4개니까. 4. 그죠? 이거 지금 코딩 해보세요, 코딩. 먼저. 그쵸? 이거 먼저 코딩 해보세요.
그 다음에 메인 함수 앞에서 void, c, 인테저, 데이터, c 함수, 삭제하는 거, void, 탑, 그 다음에 내용 출력하는 거, void, write 함수가 이렇게 세 개 함수를 메인 함수 앞에서 선언을 해줍시다. 또 세 개 함수를 써서 스택에서 90합, 끄바 삭제 하는 프로그램을 실제로 구현을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딩 해보세요. 같이. 지금 수업에 듣는 학생들도 다 코딩하고 있어요. 바로바로 결과 확인. 제가 별도로 과제는 내어주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는 게 이게 과제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합은 얼마예요? 0 줬죠. 그렇죠? 여기서 스태틱 변수를 준 거는 이제 여기 뭐가 나와요? 인테저 메인 함수가 나올 거예요. 메인 함수. 그리고 무슨 함수가 있어요? 투시팝 라이트에서 이 배열 탑이라는 변수에는 4라고 지정한 게 모두 다 통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확하게 이거 선언한 다음에 모든 함수 내에서 이 변수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정한 거 그렇죠? 함수 내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다. 함수 밖에서도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탑이 되죠. 1이 들어왔어요. 탑에 1을 넣었어요. 그리고 데이터 추가하려면 탑 값은 하나 증가합니다. 여기가 이제 탑.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 추가 시 탑은 탑 플러스 1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삭제 시 탑은 탑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2가 들어왔어요. 2. 그럼 어떻게 돼요? 탑은 다음 추가해야지만 1 증가해야지만 추가할 수 있겠죠. 이게 1 증가하는 건 뭐예요? 1, 2 들어왔으면 2 출력하고 1 출력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하면서. 새로 데이터가 들어오면 여기 3이 들어오면 또 이제 뭐가 돼요? 여기가 이제 탑 포인트가 될 거고 새로운 데이터를 받을 거고 팝 동작으로 삭제한다면 3 삭제, 2 삭제, 1 삭제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4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합값은 4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추가할 수 없죠. 이제는. 이게 크기 n이 되면. 그렇죠? 크기 n이 되면. 수 없죠. 그러면 이게 지금 추가하는 과정을 보여준 거죠. 삭제 빼고. 그렇죠? 추가 시 이렇게 됐죠. 그렇죠? 자, 이거를 제가 알고리즘으로 작성을 해볼게요. 여기가 합이 되고 이거는 지금 하나에. 그래서 되게 추가 알고리즘. 알고리즘은 어떻게 돼? 어떻게 돼? if 합이 크거나 같다. n보다 크면 오버플로우죠. 그렇지 않으면 스택의 탑에다가 데이터를 넣었죠. 그리고 탑은 탑 포인트 1을 해줬죠.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되는 거. 그렇죠? 그죠?
그러면 네, 알고리즘. 추가는 뭐예요, 결국? 데이터를 입력한다는 얘기죠. 삭제는 뭐예요? 출력한다는 얘기죠. 이 상태에서 하려면 어떻게 해요? 탑 포인터는 하나 감소. 하나 감소. 1, 2, 3, 4 순으로 들어왔으니까 이게 뭐예요? 1포 구조니까 4, 3, 2, 1 순으로 출력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스택은 포인트를 변수를 한 개 써요. 다음 주에 설명하겠지만 Q는 입력된 순서대로 1, 2, 3, 4 들어왔으면 1 삭제하고 2 삭제하고 3 삭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변수를 두 개 써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를 널 만들어주면 4가 삭제가 되는 거예요. 또 삭제하려면 탑 포인트는 마이너스 1하고 여기 값을 널로 만들어요. 여기에 데이터가 들어온다면 다시 데이터 넣고 탑 포인터는 증가하면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삭제하는 거니까 또 삭제한다면 탑 포인터는 마이너스 1에서 여기 가리키고 여기를 널 값을 넣어주고 또 삭제한다면 탑 포인터를 마이너스 1하고 여기 값을 널 값으로 해주면 이 상태는 뭐예요? 합이 0인 상태, 초기 상태죠. 합이 0인 상태. 그렇죠? 자, 이 과정을 우리가 이와 같은 알고리즘으로 작성을 해볼까요? 알고리즘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if 합이 0이면 언더플로우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초기 상태. 그렇죠? 이 상태는 초기 상태. 그렇죠? 초기 상태. 그렇죠? 합이 0이면.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합은 합 마이너스 1 하고 3개 합에다가 넣을까 넣어주면 지워진 거죠. 그렇죠? 그렇죠? 간단하죠.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 적었죠? 적었죠? 그렇죠? 저는 지울게요. 칠판에 한 계산. 그러면 우리가 뭐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보이드, 푸시, 윤태정, 데이터. 얘는 보이드니까 리턴 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돌아와서 if 합이 printf 텍 is overflow 계획 계획 하고 세미콜론까지 여기 나오나? 나오는구나. 네. 여기 계획 else else면 뭐였어요? 책의 탑에다가 데이터 넣었죠? 그렇죠? 어. 그 다음에 탑은 탑 플러스 1 했죠? 그렇죠? 그러면 스택의 탑에다가 데이터를 넣는데 이 데이터를 넣죠? 플러스 플러스 하고 데이터 끝. 아까 탑이 n보다 크면 오버플로우 했었죠? 그러면 탑은 스택의 탑에다가 놓고 탑은 탑 플러스를 했었죠? 이렇게 하면 데이터를 탑에다 놓고 탑은 1 자동 증가하죠. 두 명령을 한 줄로 쓴 거죠. 그렇죠? 두 명령을 한 줄로 쓴 거예요. 이 명령은 뭐예요? 이 명령은 데이터를 탑에다 넣고 탑 포인터를 그 이후에 1 증가. 그렇죠? 그렇죠? 두 개의 명령은. 그러니까 아까 알고리즘 쓸 때 S에 탑에다가 데이터를 넣고 탑은 탑 플러스 1 했잖아요. 알고리즘 쓸 때 이거 두 개를 뭐 한 줄로. 그렇죠?
푸시함수 끝. 그렇죠? 그러면 이거 지울게요. 공간상. 같이 써놓고 비교하면 좋지만 여러분들 필기했으니까 보이드 탑 이런 인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if 탑이 0이면 printf tag is underflow 대 else 하면 어떻게 돼요? 스택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탑은 널 둘 그러면 아까 우리가 썼었죠. if 탑이 0이면 언더플로우 그렇지 않으면 탑은 탑 마이너스 1하고 스택의 탑에다가 이렇게 했었죠. 그렇죠? 이거를 하나로 쓴 거예요. 그렇죠? 요 두 줄을 요 두 줄을 요 한 줄로 그렇죠? 쓸 수 있죠. 물론 else에서 브레이스 기호를 또 해갖고 두 줄로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요 안에서 열고 닫고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 더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요거는 공간상 좀 지웁시다. 요 부분 가지고. 그러면 이거 됐죠? 이거 됐죠? 지금 라이트 함수만 안 됐죠? 지금 메인 함수죠? 그렇죠? 여기 아래 있으니까 여기다 씁시다. integer 메인 함수. 계속 연결되는 거죠. 메인 함수는 이제 어떻게 돼요? 이게 몇 개가 있어요? 0, 1, 2, 3, 4개가 있고 스택이. 그렇죠? 그러니까 인테리어 I 하나 선언해주고 이 I 선언해주는 거는 뭐예요? 값을 여기에 1, 2, 3, 4 이렇게 넣자는 얘기예요. 그렇죠? 1, 2, 3, 4. 그러면 for i는 1부터 i는 4개일 거니까 5보다 적을 때까지 i값 플러스 플러스 해주면서 뭐 동작해요? 뭐해? 혹시 i값 그 다음에 right 함수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메인 함수에서 동작 호출하는 거죠. 그러면 i 값은 처음에 뭐 1 갖고 나가죠. 1 갖고 사는 거죠. 그리고 탑 값은 뭘로 돼 있어요? 0 돼 있으니까 탑은 5보다 크거나 같은 게 아니죠. 0이니까. 적잖아요. 주변이 상황이 n이 지금 4잖아요. 그래? 4. 그쵸? 4보다, 여기가 인덱스가 지금 4보다 4가 되면은, 탑이 4가 되면 오버플로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돼? else로 오죠. 그래서 스택의 탑, 0에다가 뭘로 데이터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탑 포인터 증가하니까 여기가 이제 탑이 돼요. 처음에 0이 탑일 때는 이 초기 값으로 탑이 0이었었죠. 그 다음에 이게 는 다음에 증가하니까 탑이 1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탑은 여기로 바뀝니다. 그리고 라이트 함수 가서 출력하는 거. 일단은 메인 함수부터 해봅시다. 자, 이런 동작을 몇 번 해요? 1, 2, 3, 4까지. 데이터 추가하겠죠. 그죠? 추가할 때마다 라이트 하는 거죠. 그쵸? 다시, i는 1부터, i는 5보다 적을 때까지, i가 플러스 플러스, 탑, 라이트.
받아주고, 리턴 제로 해주고, 메인 함수 받아주고, 메인 함수 끝! 현재 안 된 건 뭐예요? 그러니까 메인 함수 있고, 푸시 함수 있고, 팝 함수 있죠? 자, 그 밑에 라이트 함수 작업해 봅시다. 라이트 함수. void, 라이트. 라이트 함수는 뭐예요? 배열의 내용 출력해주면 되죠. 그리고 탑 포인트 값까지 출력을 해준다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얘는 배열의 내용과 탑값을 출력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준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배열 내용 출력해 줘야 되니까 인테저 그냥 i 잡아주고요. i는 0승부터 i는 4보다 적을 때까지 그럼 0, 1, 2, 3 수행하겠죠. 배열 내용. 그렇죠? i 값 플러스 열어주고 밑에다 쓰기가 자 여긴 다 썼죠.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지금 다 여러분들 코딩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지우고 여기다가 쓸게요. 편안하게. 너무 밑이라. 자, 그러니까 앞에 스태틱으로 변수 선언한 거 있죠. 그렇죠? 스태틱 인테저 s에 4. 그렇죠? 스태틱 인테저 n은 4. 스태틱 인테저 탑은 0. 그리고 보이드 푸시 함수, 보이드 팝 함수, 보이드 라이트 함수 이건 지금 다 여러분들 코딩돼 있죠? 그렇죠? 자, 그냥 보이드 라이트. 아이, 그러니까 메인 함수, 푸시 함수, 팝 함수, 라이트 함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 i는 0부터 i는 4보다 적을 때까지 i가 플러스. 그렇죠. 그러면 0, 1, 2, 3까지 수행되면서 출력하겠죠. 뭘 출력해요? 배열의 내용. 프린트 F, %D, 공백 하나 주고요. 공백 하나만 주고 다른 거 없습니다. 계획 문자 이런 거 없어요. 콤마 뭐 합니까? 뭐예요? 우리가 이거 S죠. S의 I값 출력해 줍니다. 그러면 이게 없으면 이것만 몇 번 수행해요. 0, 1, 2, 3, 4 하면서 데이터 4개 출력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와서 뭘 합니까? 프린트F. 탑은 %D 이제 계행, 콤마 탑까지 탑값 출력하고 계획해 주는 거. 그리고 받아주는 거. 라이트 함수 끝.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배열 S의 내용. 자, 처음에 i가 1이면 푸시 i 하죠. 푸시 i 하죠. 그러면 처음 수행할 때 이거 1, 2, 3, 4를 넣을 거 아니에요. 1, 2, 3, 4 넣기 위해서 i는 1부터 5보다 적을 때까지 한 거예요. 1, 2, 3, 4 넣기 위해서. 그렇죠? 처음에 그러면 1을 갖고 와요. 1. i는 1 갖고 가죠. 데이터는 뭘 갖고 1을 받죠. 탑은 현재 0이죠. 크지 않죠, m보다. 4보다 크지 않죠. 내려와요. 그러면 S에 뭐에다가 0에다가 데이터 1을 넣고 탑 포인트 1중간이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함수 만나? 라이트 함수 만나죠. 그러면 라이트 함수 만나면 현재 배열에 있는 내용 1 넣었을 때 배열에 여기가 지금 1 추가됐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추가돼? 1, 0, 0, 0 하고 탑 포인트 값은 0 이게 출력이 되겠죠. 요거 수행 끝난 다음에 탑 포인트 하고 계획을 하니까 여긴 계획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면 i는 이제 얼마? 2. 2를 추가하는 거잖아. i는 2 갖고 가니까 데이터 2를 갖고 가고 else에 걸리니까 데이터 2를 탑에다가 넣으니까 2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탑 포인트 증가하니까 되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1, 2, 0, 0 하고 탑 포인트 값은 1 이렇게 출력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렇죠? 이 과정을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삭제할 때는 어떻게 돼요? 탑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탑이 0이 아니니까 1, 2, 3, 4까지 들어갔으면 이거에 의해서 탑 포인트 감사해서 여기에다가 넣어주고 현재 탑 포인트가 여기라는 거 삭제한 거니까 그렇죠? 탑 포인트가 감소하면서 출력해 주겠죠. 이거 컴파일하고 실행시켜 보세요. 그래서 실제 스택에다가 그냥 간단하게 4개만 잡은 거예요. 1, 2, 3, 4 추가하고 삭제하는 과정을 실제로 해보는 겁니다. 탑 포인트를 바꿔가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결과 나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명, 또 두 명, 또 실내에 있는 사람들 나왔고 화상 강의에서도 결과 나온 사람들 나왔습니다. 뭐 결과 출력됐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등등등. 네, 나왔고, 출력됐고, 네. 또 한두 명만 더 해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이 예제가 뭐예요, 여러분들? 배열, 선형 리스트 한다 그랬죠? 큐나 스택은 선형 리스트 해갖고 스택은 입출력이 한쪽 끝에서만, 스택은 입출력이 양쪽 끝에서 제한되는 건데 스택을 구현한 간단한 예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거예요. 왜? 데이터 구조는 뭐라 그랬어요? 데이터를 표현, 저장, 처리하는 거죠. 데이터가 탑이라고 하는 곳에서만 입출력이 되는 걸 확인시켜 준 거죠. 뭐? 데이터의 입력, 추가, 푸시, 삭제, 탑. 그렇죠? 오케이. 간단한 예를 가지고 메인 함수에서 추가 동작, 삭제 동작 하면서 write 함수를 가지고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배열의 내용과 탑 포인터 값. 그렇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한 내용이 여러분들 교실, 그러니까 오프라인 수업에서 하는 학생들하고 진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일은 진도를 그리고 제가 빨리 나갔어요. 그리고 말했지만 이 프로그램을 학생들한테는 그냥 아까 알고리즘 있었죠? 글로 쓴 알고리즘만 하고 해보라고 시켰어요. 근데 이제 수업 시간에는 한 5명 정도만 했어요. 30명 넘는 데서. 과제로 내줬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진도를 좀 빨리 나가서 전체적인 거를 한번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내일은 진도 맞추기 위해서 자율학습 합시다. 자율학습. 문자는 내일 오전에 한번 보낼게요. 자율학습이라고 하는 거를. 내일 수업은 없고 출석은 다 전체 출석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들 하셨어요. 네. 네. 저도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나가시면 됩니다. 내일은 자율학습입니다. 됐어요. 나갈게요.